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다시 얘기해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평균, 이 평균의 다른 이름이 여기서는 사용하는 게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산포도 중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다루는 거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이 확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대값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평균을 구하는 과정,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볼 텐데,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뭐 이제 확률 분포표를 줬죠.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변수가 주어지게 되고요. x1, x2, x3에서 xn까지의 확률 변수를 갖고 그에 대한 확률 값들이 p1, p2, p3 해서 pn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들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확률 변수 x와 확률 값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x1과 p1, x2와 p2, x3와 p3를 곱해서 맨 마지막에 xn, pn까지 곱한 이 결과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이 곧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 값을 우리는 확률 변수 x 집어넣어서 x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읽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의 평균이나 기대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게 될 텐데, 얘네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확률 변수와 그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하면 다 더하는 거니까 x, i, p, i의 합이다. 여기서 이제 i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뭐 첫 번째부터 제 n항까지의 확률 변수 값을 모두 갖는 이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확률하고 곱해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평균인데 얘네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뭐 간단하게 예로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동전을 던진다. 세 개의 동전? 두 개만 던질까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그러니까 동전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에 대한 상황은 일단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걸 갖다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죠.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들이 나오는 개수를 놓고 볼까? 그러면 그 개수는 우리는 내가 f라고 쓸게. 요 값은 0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은 한 가지, 한 개가 나오는 건 두 가지, 두 개가 나오는 건 한 가지가 있을 거야. 우리 그렇잖아. 동전의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뒤가 나와서 안 나오고, 뒤, 그 다음에 그 다음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동전을 두 개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0개, 앞면의 개수가 1개, 앞면의 개수가 1개, 얘는 앞면의 개수가 2개.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면 얘가 4분의 1, 네 가지 중에 하나, 얘가 4분의 2, 요놈은 4분의 1이 될 거야. 확률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그들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들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앞면의 총 개수를 세보면 첫 번째 하나도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한 개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4로 나눠주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네들을 다 계산하게 되면 두 개니까 다 하고 나면 얘가 1이 되거든. 1이 돼. 자, 요놈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분리해 볼게. 앞에 있는 확률 변수 0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 4분의 1을 내가 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 1 곱하기 4분의 2를 곱하고 2 곱하기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게 동전 앞면의 개수가 0, 1, 2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결국에는 원래는 그들이 나오는 횟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 값이니까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하면 앞면이 나오는 총 개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전체 가지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게 맞죠. 근데 그 평균을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로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총 개수로 나누어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걸 따로 하지 않아도 확률에 이미 나누어진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x1과 그에 해당하는 확률 p1, x2와 그에 해당하는 확률 p2, x3와 그에 해당하는 확률 p3를 곱해서 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오는 값이 곧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확률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게 확률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을 곱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라면,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라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기서 xi와 pi, 확률 변수와 그에 대한 확률 값을 곱해서 모두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률 분포표로 보면 위아래 곱해서 모두 더하면 된다.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지금처럼 이제 평균을 구하는 개념을 확률을 곱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각각의 별량에 대한 도수, 그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고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는 어떤 평균의 개념에 있어서 그 전체 도수를 해당하는 도수를 곱하고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전체 개수로 나누는 상황을 우리는 확률을 곱하는 걸로 대신하는 거야.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분산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산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편차가 뭐야? 편차가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그지? 그럼 별량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될 거고,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작은 m으로 표현했을 때 이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요놈을 이제 제곱할 거야.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의 평균,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 기대값이 되겠죠. 기대값과 평균이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x-m제곱에 대한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균 구할 때 확률을 곱한다 그랬으니까 x-m에 대해서 요거의 제곱에 대한 평균,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2라고 붙일 수 있겠죠. 다시.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 vx라고 쓸 건데, 분산을 vx로 쓸 건데, 얘가 x-m의 제곱에 대한 평균의 개념, 기대값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x 자리를 x1-m의 제곱,
그러니까 1을 대입한 거야. 여기다 P1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x2-m의 제곱에 p2를 곱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xn-m의 제곱에 pn을 곱한 것까지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고, 이 분산을 시그마를 갖고 표현하면 시그마 더하는 겁니다. 어떤 걸 더하냐면 xi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확률 pi를 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분산의 정의인 거야. xi에서 m을 빼고, 그지? 확률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 그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다 확률을 곱한다고. 확률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뺀 것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 그리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i-m의 제곱에서 pi를 곱한 걸 전부 다 더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분산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할 건데,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위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세 가지만 잡자. x1, x2, x3 이게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들에 대한 확률 값을 내가 P1, P2, P3라고 잡고 얘네들을 더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균, 얘를 갖다 m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vx라고 하는 것은 x1 마이너스 m을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p1을 곱하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m의 제곱에서 p2를 곱하고,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m의 제곱을 해서 p3가 돼. 얘가 개수가 많아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요 세 개만 갖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하면 이게 x1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x1 제곱에 p1을 곱할 거고, 또 x2 제곱에 p2를 곱할 거고, x3 제곱에 p3를 곱한 걸 내가 앞으로 묶어내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이게 2배가 되니까 2ab에 의해서 마이너스 2xi m pi까지 곱해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 i가 1이 들어갔죠. 그 다음 2mp2 2x3mp3,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m제곱의 p1 m제곱의 p2 m제곱의 p3 이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제가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요.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x1 p1 x2 p2 x3 p3로 묶이겠죠. x1 p1 x2 p2 x3 p3 곱한 얘가 바로 평균이잖아. 요게 m인 거야. 그지? m이 되는 거야. 맨 끝에 있는 세 개도 m제곱으로 묶어주면 p1 p2 p3가 되겠지. p1 p2 p3 더하면 이거 1이죠.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거 1 될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1 제곱 pi p1 x2의 제곱 p2 x3 제곱 p3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의 형태가 될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P1, P2, P3를 곱하면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야. 누구의 평균이냐면 x1제곱, x2제곱, x3제곱에 대한 평균 값이니까 얘는 마치 이런 거죠. x
제곱의, 그러니까 별량의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상황인 거고, 요 두 개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m제곱 되잖아. m이 x에 대한 평균이니까 요거를 제곱한 값을 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확률 변수라는 말 빼고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말들에서 앞자만 따서 얘네들을 제평평제,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식 잘 봐두세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분산을 대부분 구할 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의 공식을 제평평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분산을 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게 표준편차의 개념이 이거죠. 표준편차의 개념 자체는 루트 분산이에요. 표준편차는 우리 기억을 하실랑가 모르겠는데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거든. 그래서 루트 분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분산으로 구하시면 되죠. 다시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 값들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는 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그 분산을 구할 때 제평평제,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도 분산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여러분들이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상으로 봤을 때 나머지 84쪽과 85쪽에 보면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하나의 예시들이 주어져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죠?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서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에 보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2고 평균이 기대값이 2야.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이 13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네가 분산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분산을 구하는 식이 제평평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네가 분산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고, 따라서 x제곱의 평균 13에서 2의 제곱 4를 빼면 9가 분산이 되고요. 이렇게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9 3이라는 값이 표준편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률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이제 만들어진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분산, 그 다음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가 1, 2, 3, 4가 되고 그에 대한 확률들이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인 이런 확률 분포가 있는 이제 우리 확률 분포표를 하나 줬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하는 건 위아래 곱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x1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확률을 곱하고 1 곱하기 8분의 3, 그 다음에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 4 곱하기 8분의 1 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럼 이제 분모가 전부 다 8이니까 3, 6, 9에다가 3 더하면 12, 12에다가 더하면 16 그러면서 얘는 평균이 2가 돼요. 평균이 2가 됩니다.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x제곱의 지금 첫 번째 구한 건 x의 평균이고 그 다음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를 제곱하는 거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들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1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3, 9 곱하기 8분의 1, 그다음 1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8분의, 다 더하면 8분의 40 되겠는데, 8분의 40? 그럼 얘가 5가 되겠죠? x제곱의 평균은 5가 된 거야. 5가 됐어. 이렇게 해서 구해놓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분산은 지금 구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5에서 4를 빼는 거야. 그럼 분산이 1이 돼요. 그럼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표준편차 시그마 x는 1 되는 거죠. 1. x의 평균, x제곱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편차, 이 구하는 과정들이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분산의 경우에는 빠르게 구하는 제평평제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해야지만, 그래야지 이 뒤에 가서 복잡한 연산들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